안녕하세요. 전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혈액 검사 결과를 가져와서 고지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암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환자분들에게 고지혈증은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것이 자기의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고지혈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든지 해서 심근경색,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건강에 큰 위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콜레스테롤은 다 때려잡아야 하는 우리 몸의 적일까요? 오늘은 최신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호구에 가까운지,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을 때려잡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암 환자에게서 콜레스테롤과 사망률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논문은 2024년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외국 논문이 아닙니다. 국내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자료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뇌분비 내과에서 주도해서 이 연구는 이루어졌고요. 2008년도부터 16년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냐면 서러울 정도로 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병원이고요. 또 뇌분비 내과 교수님께서 김규리 교수님 팀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논문은 네이처지의 자매지입니다. 네이처 본지는 아니지만 인터넷판으로 나오는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네이처 온라인 잡지에 작년 1월 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연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삼성병원에 새로 진단된 암 환자 약 59,217명 2008년도부터 조사를 했고요. 5.77년 그리고 사망하신 분은 12,624명 그러니까 약 6만 명 가까이 되는 환자분들을 15년 동안 연구했고 그 중에 환자분들이 계속 관리가 된 것은 약 5.8년 정도가 됩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다 보정을 했습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이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라든지 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을 썼는지 당뇨가 있는지 콩팥병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흡연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실까요? 총 콜레스테롤은 U자형 그래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U자형 그래프는 되게 중요한데 특정한 구간에서는 사망률이 떨어지지만 양쪽 끝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하면 약 181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LDL 콜레스테롤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사망률이 낮았던 것은 142 정도라는 것이죠. 낮은 LDL 콜레스테롤은 되게 위험하더라 라는 결론이 있고 HDL도 낮으면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중성지방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4가지 핵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하고 사망률과의 위험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181이 가장 사망률이 낮은 구간이었는데요. 연구팀이 제안하는 내용에 따르면 약 170에서 200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암 환자에게서는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니까 이 정도를 유지하면 좋지 않겠냐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좁은 구간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거의 181하고 170 또는 200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사망 위험률이 약 10% 이내로 조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낮은 쪽에서는 140이고요. 높은 쪽에서는 2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이라면 내과에 가셔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내과 선생님이 당장 약을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30이나 140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는 140입니다 라고 내과에서 얘기를 한다면 내과 선생님은 잘 관리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둘이 사망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230 이상 그리고 140 이하가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140 더 낮은 쪽이 커브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 총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면 사망률이 좀 더 빨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지 않죠. 2008년도 연구가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총 콜레스테롤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저 때는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약들을 썼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총 콜레스테롤은 최근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과 같이 U자형 그래프가 아닙니다. 마치 L자형 그래프 같이 그렇게 모양이 달라졌죠. 무슨 말인가 하면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암 환자들은 142 정도 수준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는데 더 높아져도 LDL이 142 이상 많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별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그래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1배 사망률이 약 10% 높아지는 구간을 보면요, 낮은 쪽에서는 75, 높은 쪽에서는 200.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200이라면 내과 선생님들이라면 깜짝 놀라서 당장 스타틴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낮춰가지고 LDL이 100 이하로 내려가면 좋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200이나 100이나 차이 없고 200이나 75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75 이하로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갔을 때 급격하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LDL 콜레스테롤 16인분도 있었습니다. 16인분인데 아쉽게도 이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오신 분입니다. LDL이 16인데 스타틴 20mg을 쓰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분에게 결과를 보여드리고 쓰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LDL이 16인데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약을 계속 쓴다는 것은 정말 사망률을 2배 이상 더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암 환자에게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춘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총 콜레스테롤은 181, LDL 콜레스테롤은 142 정도가 적당한데 이것은 환자 개인적인 다른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리하시라 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HDL은 낮을수록 좋고 중성지방은 이 연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이유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환자들의 암의 종류나 환자분들의 근육량, 활동 정도 이런 다양한 영양 상태를 고려한 콜레스테롤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쓰실 때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라면 좀 더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거나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다면 급격하게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할 때는 정말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얻는 이득이 더 큰 것인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도 문제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암 환자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아도 문제다. 그리고 암 치료 중에는 근육량이라든지 또 활동 정도,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춘다고 해서 암 환자분들의 사망률이 줄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DL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생활 습관 반드시 길러야 하고요. 네 번째,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개별적인 콜레스테롤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다 맞다, 저게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의료는 개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관리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170에서 200 정도의 총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110에서 150 정도가 좋겠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HDL은 60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여러분의 상황은 주치의가 잘 아실 거니까 주치의와 상의하고 이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달에 나온 연구니까 찾아보시고 혹시나 여러분 주치의도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요새 워낙 많은 논문이 나와서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콜레스테롤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고 공공의 적이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추면 좋다. 특히 LDL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관리하시기만 하면 콜레스테롤은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돕는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우리 친구처럼 만들어서 암 환자분들 모두 암을 잘 극복하는 그날까지 알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암 환자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